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운동과 에너지 단원 중에서 운동 에너지와 일의 전환관계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저번 시간에 운동 에너지가 일로,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했어. 어떤 경우에 서로 전환이 가능한지까지 했습니다. 맞죠? 외부로부터 수레가 일을 받으면은 일이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 에너지가 증가한다. 얼마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 외부로부터 받은 일만큼. 맞죠? 자, 그 다음 내가 외부로 일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나의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되면서 나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얼마만큼? 외부에 일을 해준 만큼. 자, 여기까지 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문제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4kg짜리 수레가 2m/s로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근데 내가 이쪽으로 밀어주는 24줄의 일을 해줄 거다, 수레에. 자, 그러면 뭐가 뭘로 전환되는 경우야? 일이 에너지야, 에너지가 일이야? 자, 여기에서 일단 얘는 일을 받았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일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경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일, 맞지? 24줄의 일을 받을 거지. 이 일의 양과 같을 거다. 뭐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양이 같을 거다. 알아두세요. 알겠죠? 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과 운동 에너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 크기는 같다. 이거 개념을 알아둬야지만 밑에 문제가 잘 풀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문제, 수레의 속력을 구하시오 했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개념을 몰랐어. 그럼 그냥 수레의 속력을 구하시오라는 것밖에 안 보여. 그럼 속력 구하는 공식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다. 자, 그럼 여기에서 시간도 안 주어지고 이동 거리도 안 주어졌어. 그럼 이 공식으로는 절대 구할 수가 없게 되지.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에서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네. 내가 지금 수십 번 말하고 있지. 외부로부터 일을 받으면은 그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겠구나. 이 원리가 생각이 나야 돼. 알겠지? 그리고 얘가 생각이 나겠지. 받은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겠네. 맞죠? 자, 그럼 속력을 구하래. 속력이 들어있는 공식은 누구냐면 얘잖아. 여기 안에, 공식 안에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에서 이 속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이용을 해라 라는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수레의 속력을 구하래. 일단 이 얘를 쓰면 되지. 자, 여기에서 원리를 일단 파악을 해보자면 얘는 운동을 처음 애초부터 하고 있었어. 2m/s로. 맞지? 처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처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일을 받았어. 이 일만큼 더 에너지가 증가할 거야.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라 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더 증가할 거야.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일을 받았어. 그 일만큼 또 증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나중에 2K로 변할 거야.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변할 거잖아. 맞잖아.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었어. 내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밀었어. 그럼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나는. 맞지? 그럼 내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운동을 난 하고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에 받은 일만큼 더 해줘야 내 최종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럼 해보자. 자, 처음 얘 얼마야? 처음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만큼 해주고 일 얼만큼 받았지? 24만큼 받았다. 맞지? 자,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m이 뭐야? 질량이지. 질량의 단위 뭐다? 킬로그램. 그럼 여기 이 세 개의 숫자 중에서 얘를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말이지. 맞지? 자, 그럼 얘는 대표 단위가 킬로그램. 단위 환산해줄 필요 없이 그대로 4 쓰면 되고, 그 다음 V가 속력이다. 속력의 단위는 뭐다?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어라
라는 말이지. 맞지? 자, 그럼 이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제곱만큼 해줘야 되지. 속력을 항상 제곱이 따라 붙는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얘는 4가 되지. 2의 제곱인 4. 자, 더하기 24가 되지.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자, 이거 먼저 계산해 볼까? 이거 하면 2, 4, 8, 32줄이 되는 거지. 당연히 얘는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거지, 지금. 내가 원래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운동 에너지에 내가 1을 받았어.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할 거지. 내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에 1이 더해진 거지. 그래서 최종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거잖아, 지금. 맞지? 최종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이야.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1을 받아서 32줄의 운동 에너지가 지금 생긴 거야. 맞지? 자, 그럼 이때의 수레의 속력을 구하시오. 당연히 속력이 빨라졌겠지. 내가 운동하고 있는 누가 나를 뒤에서 밀었어. 당연히 빨라질 거 아니야. 얼마만큼 빨라졌을까?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여기에서 내 최종 운동 에너지 얼마야? 32. 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야? 수레의 속력은 변하지 않지. 속력이래. 수레의 질량은 변하지 않지. 맞지?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나를 뒤에서 밀었다고 해서 내 질량이 변하진 않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4. 그 다음에 V제곱. 자, 이거를 구하시오지, 지금.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지.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2지. 자, 2 넘어가면 어떻게 돼? 16. 되면서 V제곱이 되지. 맞지? 자, 그러면은 뭐를 제곱해야 16이 될까? 4. 맞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V는 16이다 하면 틀리는 거야. 맞지? 속력의 제곱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속력만 물어본 거잖아. 맞지? 뭐를 제곱해야 돼? 4를. 당연히 속력의 단위인 미터/세크 써줘야지. 맞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속력은 16이다. 16m/s다. 그럼 틀린 거야. 알겠지? 얘를 써줘야 돼. 알겠지? 뭐 1, 2, 3, 4 고르는 거 있으면.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당연히 몰라. 왜냐면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둘 다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일이 있고 운동을 하고 있네.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겠네.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받았네. 그러면은 그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했겠네.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관계고,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는 같다.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할 거다. 처음에 에너지가 있었지. 운동 에너지가 있고 받은 일을 더해줘야 내 최종 운동 에너지가 나오지. 그럼 내 최종 운동 에너지를 알고, 최종 운동 에너지 값을 알고, 질량 값도 알아. 그러니까 이 값 알 수 있지. 맞죠? 그러니까 구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약간 사고가 필요하니까 반드시 문제가 어떤 유형을 물어보는지 시험 단원 중에서 어떤 부분의 문제인지를 체크해야 돼. 알겠죠? 일이 있고 운동을 하고 있네.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겠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은, 자, 수레가 1kg짜리 수레가 10m/s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나무 도막이 있었어. 마침 나무 도막이 있었는데 얘가 운동하면서 얘랑 충돌할 수밖에 없지. 충돌을 하면서 얘 나무 도막을 밀고 여기까지 운동을 할 거야. 여기서 정지했어. 알겠지? 자, 이렇게 되면 수레가 나무도막의 한 일은 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한 일 구하래. 자,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하겠구나. 자, 그럼 한 일 구하시오래. 그럼 한 일 구하는 공식에 넣어보자. 이렇게지. 한 일 구하는 공식 W는 일 하면 파스 붙여야 된다. F 곱하기 S다. 자, F는 힘이고 S는 이동거리입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힘 얼마야? 힘의 단위는 뭐야? 뉴턴이지. 맞지? 그럼 뉴턴이 있어 없어? 뉴턴을 안 가르쳐줬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이동거리인데 이동거리 단위 미터지. 당연히 센티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미터로 단위를 변환시켜줘야 되겠지. 근데 얘를 단위를 변환시켰어. 0.2로. 해줘봤자 이 값을 모르잖아. 이 값을 모르는데 이 값을 알 수가 없지. 그럼 이렇게는 못 구한다라는 말이야. 이거 아니네? 그럼 뭐지? 여기에서도 운동을 하다가 얘를 치는
얘를 이렇게 치면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 나는 얘한테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되고 힘의 방향대로 이동을 하지. 그러면 얘는 뭘 한 거야? 일을 한 거지. 왜? 물체에 힘이 가해지고 힘의 방향대로 물체가 이동했네. 그러면은 나무 도막에 일을 해준 거네 라고 되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 알겠지? 이 문제 나오면은 이렇게는 안 풀어져요. 한 일 구하는 공식은 안 풀어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를 생각했어야 돼.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뭘로 전환되는 거예요? 경우야. 이 문제에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로 나무 도막에 일을 해주는 거니까 이번에는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경우다. 맞지? 그런데 얼마만큼 일을 해줄 수 있는지, 얼마만큼 일을 해줄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만큼만 일을 해줄 수 있지. 자, 그럼 여기서 정지를 했대. 왜 정지했을까? 내 에너지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밀고 갈 에너지가 없어서 정지했지. 그러면은 얘한테 해준 일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만큼 다 일을 해줬잖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만큼 얘한테 다 일을 해줬으니까 얘한테 한 일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를 구해도 된다는 거잖아. 맞지?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바로 뭘로 생각을 해라 라고 했지? 얘랑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만큼 일을 해줄 수가 있었네. 이 양은 같겠네. 감소한 운동 에너지 양과 외부에 해준 일의 양은 같다. 이것까지 자동으로 생각이 나야 돼. 알겠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 전환이 됐네.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잖아. 맞지? 전환되고 이 양과 이 양은 같다까지 따라와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알 수 있지. 한 일을 구하시오 해서 한 일을 구하려고 했더니 FS 이 공식에 넣으려고 했더니 얘가 없어서 못 구해. 그러면 뭘 대신 구해도 돼? 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니까 이 값을 구해도 되잖아. 맞죠? 같은 값이니까. 그러면은 한 일을 구하시오 했는데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지. 얘 구하는 공식은. 자, 그럼 그대로 써주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M이 질량이지. 질량은 수레의 질량이 되겠지. 왜냐면 수레의 운동에너지 값이니까. 맞지? 그러면 1 곱하기 V 제곱이다. V가 얼마야? 100이지? V가 10이잖아. 10의 제곱 값을 써줘야 되지. 바로 얘가 10이다 해서 10 써주면 안 되지. 10의 제곱. 항상 속력은 제곱이 따라 붙으니까 100이 되잖아. 맞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약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한 일 구하시오 했을까? 한 일 마지막에 구하고 단위 줄 써줘야 된다. 알겠지? 그러면은 한 일을 구하시오 했는데 나는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써서 구해버렸어. 맞지?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한 일 구하시오 공식에 넣을 수가 없지. 자, 왜 이렇게 구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사고를 해서 생각을 해서 이 시험 단원 중에서 이 문제는 어떤 단원이지? 왜 운동을 하고 있었고 운동에너지 단원이구나. 운동에너지 단원 중에서 얘를 미는 일을 하네. 나무도막을 치는 일을 하네. 운동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경우구나. 여기에서 이 둘의 값은 같구나 해서 구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까지 사고를 할 수 없으면은 여기까지가 정리가 안 됐다면은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 도막에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는 뜬금없이 왜 마찰력을 물어봐. 자, 여기에서 얘를 풀었으면 얘를 하나씩 풀었으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지? 얘 공식 풀었으면은 W 구하는 공식은 뭐였어? FS지? 자, 여기에서 마찰력에 해당되는 건 뭐였다고 했어? 내가 얘를 밀 건데 미는 힘을 줄 건데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된다라고 했지? 지면과 이 물체 사이의 이 접촉면의 마찰력, 이 지면과 물체의 이 사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있다. 그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인데 이 방해하는 힘 이상의 힘을 줘야 된다. 마찰력이라고 했지. 얘가 마찰력이란 뜻이야. 그럼 얘를 구해라 라는 뜻이야. 여기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이까지를 생각을 해내고 여기에서 얘가 마찰력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야 돼. 맞죠? 자, 그럼 이제 다 알지. 이 값 아까 구했잖아.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이 제곱한 게 50이었잖아. 맞지? 자, 그럼 얘는 50은 이거 계산한 게 50이었지? 50은 마찰력 곱하기 S는 이동거리다. 누구의 이동거리?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다. 이동거리 단위 뭐였지? 미터. 근데 얘는 센티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겠지. 미터로.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칠 때는 공 2개 옮겨야 되니까 0.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은 F는 어떻게 된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해? 이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수학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한번 봐봐. 자, 여기에서 이거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0.2. 자, 곱하기 넘기면 나누기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까지 한다. 잘 봐봐라. 자, 이거 공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공 하나 이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럼 이거 계산은 이제 알 수 있지. 맞지? 자, 2는 4, 2, 5, 10. 자, 그러니까 F는 250. 자, 이렇게 다 해놓고 당연히 마찰력도 힘이지. 힘의 단위인 뉴턴을 써줘야 돼. 알겠지? 자, 너희 이 개념을 다 알았어. 그런데 의외로 이런 거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수학적인 기초 지식이 없는 애들이 의외로 많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몇 번 당했어, 내가. 이 개념을 다 아는데 이거 계산을 못해서 틀린 애들이 많더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까지. 그 다음에 3번. 수레의 질량을 2배로 했을 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이라고 했어. 자, 여기에서 이 식에서 잘 보면 자, 마찰력 값은 무슨 값이라 했어? 고정값이라 그랬지? 맞지? 마찰력은 고정값, 얘도 상수값, 다 고정값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동거리에 영향을 주는 건 얘랑 얘밖에 없다 그랬지? 맞죠?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바로 했죠? 맞죠? 자, 그러면 이 물체 수레의 운동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거는, 영향을 받는 건 뭐밖에 없다? 이동거리밖에 없다. 얘가 운동에너지잖아. 운동에너지에 영향을 받는 건 얘는 아니라 했잖아. 고정값이니까. 얘만 영향을 받는다. 자, 어떤 게 기억나? 얘랑 비례하는 건 뭐라 했어? 자, 일단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이거랑 이거밖에 없다 했지. 질량이 2배가 되면 얘는 몇 배가 된다? 2배. 비례관계지. 얘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한다. 비례관계지. 질량이 2배로 증가하면 S는 몇 배로? 얘가 2배로 되면 얘가 2배로 된다라고 했어. 맞죠? 자, 그럼 이동거리는 몇 배? 2배. 그러면 원래 얼마였어? 원래 이동거리가 20cm였어. 그러면 2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배가 되면 40cm가 되겠지. 근데 40cm가 아니라 몇 미터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미터로 고쳐야 되지. 공 2개 하면은 0.4m.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네 번째. 수레 속력을 2배로 했을 때, 자, 나왔다. 속력하면, 운동 에너지 문제인데 속력 나오면 반드시 뭐가 따라붙는다? 제곱 생각해라. 라고 했어. 맞지? 자, 속력을 2배로 한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당연히 속력을 빠르게 얘를 충돌할수록 속력을 점점 더 빠르게 충돌할수록 얘는 이동거리는 많이 밀려날 거다. 너희도 이렇게 물체를 살살 치는 거랑 세게 칠 때랑 뭐가 더 많이 밀려나가겠어? 속력이 빠를 때잖아. 맞지? 이 수식을 몰라도. 맞잖아. 속력을 2배로 하면 이동거리는 또 미터야. 이거 확인 잘해요. 자,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당연히 증가하겠지. 이쪽이 증가를 했어. 그럼 당연히 얘가 증가를 하겠지. 비례인데 그냥 비례가 아니다라고 했어. 얼마만큼? 속력이 나오면 반드시 제곱을 생각해줘라. 제곱이 따라 붙는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속력을 2배로 하면은 그 제곱만큼인 몇 배? 4배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속력이 나오면 반드시 제곱값 생각해줘라. 속력이 2배니까 그 제곱인 4배가 되는 거야. 이동거리는 4배가 돼야 돼. 알겠지? 자, 그럼 4배 계산하면 원래 20cm 밀려났어. 그럼 얘가 4배가 돼야 돼. 그러면 몇 cm가 되는 거야?
얘가 4배 되면 80cm 되는 거지. 자, 그러면 80cm 그대로 써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미터로 물어봤으니까 얘를 미터로 고치면 0.8m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똑같이 질량도 2배, 속력도 2배로 했지만 이동거리는 완전히 다르게 되지. 맞죠? 자, 꼭 알아둬야 돼. 속력 나오면 반드시 제곱 생각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약간 조금 어려워. 알겠지? 이러한 과정을 알지 못한다면은 풀어내지를 못해. 맞잖아. 얘도 한 일 구하는 공식 넣어봤자 몰라. 맞지? 여기서도 수레의 속력을 구하시오 해도 못 구해. 왜? 시간분의 이동거리 없으니까. 얘도 한 일 구하는 공식에 넣으려 해도 몰라. 얘를 모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시험 문제를 받았어. 그럼 여기에 시험 문제 범위가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어떤 단원에 속했지? 아, 그럼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일을 받았구나.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구나. 여기에서도 알아야 되지. 여기에서도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외부에 일을 해주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내가 가진 에너지로 일을 해주니까 전환되는 경우구나. 이거 전부 다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예시 문제가 어려우니까 문제를 한 번씩 많이 풀어봐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봐봐. 여기에 수레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얘를 치면서 일을 해주면서 뭐가 뭘로 전환된다라고 했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로 얘를 미는 일을 해줄 거다라고 했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수레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자, 책이 2권이 있었어. 자, 책 1권, 2권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 사이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자를 집어넣을 거야. 이게 자야, 자. 얘가 수레고. 자, 이렇게 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자는 지금 정지하고 있어. 자, 질량 M인 수레가 속력 V로 운동을 하면서 자, 이 자와 운동을 하면서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 자가 밀려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자가 여기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밀려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밀려나서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밀려난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뭐가 뭘로 전환되는 경우일까? 얘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었지. 운동 에너지가 이 자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미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 운동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경우지. 자, 이거 봐봐. 나는 자를 이렇게 운동하면서 치게 되어 있어. 당연히 힘이 작용을 하겠지.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 힘의 방향으로 이 물체가 이동을 했잖아. 지금 이만큼. 맞지? 힘이 작용을 했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네. 당연히 일을 한 셈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일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에너지, 무슨 에너지? 운동하고 있어. 운동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경우.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나무도막 대신에 이 자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크게 운동을 할 수는 없어. 알겠지?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얘를 풀었으면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은 얘 구하는 공식 이렇게 되잖아. 얘는 수레의 질량에 수레의 속력. 그 다음에 여기에서 F는 뭐라 그랬어? 마찰력. 여기에서 마찰력은 이 물체와 이 자 사이, 이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됐지? 맞지? 자, 이게 마찰력이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이동거리, 자의 이동거리. 맞지? 자의 이동거리. 이렇게 됐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똑같은 원리야. 알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자,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그대로지? F 곱하기 S, F 마찰력, S는 이동거리, 나무도막의 이동거리, 자의 이동거리. 맞지?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다라는 거 알아야 돼. 여기에서 문제에서 여기 대신, 이 상자 대신 자가 있었어도 문제 풀이는 다 똑같아. 알겠지? 같은 원리다라는 거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은 두 번째는 여기에서 자동차가
질량 M인 자동차가 속력 V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신호등이 여기에서 빨간색인 걸 빨간색. 신호등이 있었는데 이 신호등이 빨간색인 걸 발견을 했어. 신호등이 빨간색이네. 서야지. 맞지? 자, 여기 정지선이 있다 치자. 자, 그러면 여기 갔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빨간색을 본 후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얘가 여기까지 이동을 해서 여기서 섰어. 자동차가 정지를 했어. M인 질량인 여기에서 정지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걸로 전환되는 경우냐면은 내가 운동을 하고 있었지. 내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었지. 근데 이 자동차를 멈추는 일을 하는데 다 에너지를 써야 돼. 그래야 내가 에너지가 없어야, 운동 에너지가 없어야 내가 쓸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경우야. 무슨 일? 자동차를 멈추는 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경우야. 알겠지? 자, 브레이크를 여기에서 처음 보고, 브레이크란다. 여기 신호를 여기에서 보고, 여기에서 멈췄어. 자, 움직이던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할 때까지 이 움직인 이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할 거야. 자, 여기에서는 이게 제동거리에 해당되는 거야. S가. 나무 도막을 이동시키는 이 이동거리가 제동거리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 운동에너지가 일로, 운동에너지가 일로, 운동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경우야.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지금 다 해주는 거야. 알겠지? 애들이 여기에 자만 추가됐는데 모르더라고. 이거는 무슨 실험이에요? 하더란 말이야. 똑같이 원리 개념을 다 이해시켜 놨는데 이 자 하나 등장으로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더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언급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자동차도 속력을 가지고 있고 운동을 했네? 운동 에너지가 있어. 운동 에너지 단원이야. 맞지? 자,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정지를 했어. 왜 정지했어? 자기 운동 에너지 다 없어졌으니까. 정지했을 거 아니야. 왜 운동 에너지 없어졌어? 이 자동차를 멈추는 일로 다 써버렸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를 다 썼지. 정지했다라는 말은. 운동 에너지가 없다라는 말을 다 썼어. 맞지? 그러니까 자동차를 멈추는 일을 해줬던 일, 자동차를 멈추게 한 그 일만큼 운동 에너지 양과 같다. 이거 알아둬야 돼. 알겠지? 내 에너지 양과 한 일의 양은 같다. 알겠지? 자, 그럼 얘도 풀었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M은 자동차의 질량, V는 속력의 제곱은 같다. F, 여기서 F는 뭐냐면은 자동차 지면에서 다 자동차의 운동을 방해하는 똑같아. 여기서. 아까도 여기서 마찰력이었지. 요 사이 면적에서 작용하는 여기 표면, 여기 면적. 맞지? 접촉면에서 작용하는 마찰력. 여기도 여기 마찰력이야. 마찰력. 이동거리. S는 이동거리가 뭐라고? 제동거리가 되는 거지. 제동거리가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한 번만 더 복습하는 식으로, 자, 여기에서 마찰력은 고정값이야. 마찰력은 어떤 경우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여기 접촉면과의 거칠기와 이 물체의 무게인데, 이 물체의 무게는 절대 안 변할 거고 거칠기도 안 변할 거야. 그러니까 마찰력은 안 변할 거니까 고정값이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의 운동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이 운동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같은 값이어야 되지. 이 값은 어떻게 된다? 얘가 커지면 얘도 커져야 되지. 제동거리는 커진다. 즉 빠른 속력으로 운동한 애가 삑 하고 섰어. 브레이크를 밟아서 끽 하고 섰어. 그럼 그 거리가 길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력이 작은 속력으로 왔어. 알겠지? 낮은 속력으로 오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조금만 이동하면 되지만 진짜 빠른 속력으로 왔어. 근데 끝까지 서야 돼. 그러면은
탁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거리가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이동거리는 훨씬 길어져. 알겠지? 얘가 커지면 이 값도 커지면서. 자, 그러면 이 제동거리로 이 물체의 자동차의 운동에너지를 알 수 있지. 지금 이 값이 커지면 얘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얘의 영향을 받잖아. 이 값이 커지면 이 값이 커지면서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을 추측할 수가 있지. 맞지? 그러니까 이 제동거리로 뭘 알 수 있다? 자동차의 운동에너지 량 크기를 예측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이 제동거리와 비례하는 것들 하는 것은 뭐가 있었지? 얘에 영향을 주는 건 얘랑 얘밖에 없지. 얘도 상수, 얘도 상수. 그러니까 이 값이 변하려면 얘랑 얘밖에 없잖아.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은 질량이 커질수록 이 값이 커지면서 얘도 커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자동차의 질량. 그 다음에 또 자동차의 질량이 커질수록 이 값은 커진다. 같은 값이 돼야 되니까. 또 이 값이 커지면 이 전체 값이 커지면서 얘도 커져야 되지. 맞죠? 자, 그 다음에 V가 자동차의 속력이지. 자동차의 속력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지. 속력, 운동에너지에서 속력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 붙는다? 제곱이 자동차의 속력의 제곱값과 비례한다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동거리는 자동차의 속력과 비례한다. 속력과 비례한다. 그럼 이 말은 틀린 거야. 알겠지? 속력의 제곱이, 항상 운동에너지에서는 속력의 제곱이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했어. 알겠지? 속력의 제곱값과 비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서 이 값이 커지든 이 값이 커지든 이 전체 값이 커지면 된다 했지. 맞지? 그러니까 자동차의 운동에너지. 맞죠? 자, 이 값이 커지려면 얘가 커지든 이 전체 값이 커지면 돼. 맞죠? 자, 여기에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거 얘라 그랬지. 맞죠? 자, 그럼 만약에 자동차의 질량이 2배가 됐다. 그러면은 S는 몇 배가 된다라고 했어? 2배로 커지겠지. 맞죠? 얘가 커지면 얘도 커져야 되잖아. 비례하는 관계잖아, 제동거리는. 얘가 커지면 S도 커져야 되겠지. 맞지? 질량이 커지면 S도 커져야 되는데 몇 배? 2배. 근데 여기에서 자동차의 속력이 2배로 됐다. V가 2배로 됐다. 그러면 제동거리 S는 어떻게 될까? 얘를 제동거리라고 둔다면 제동거리는 어떻게 된다? 속력이 2배가 됐지. 얘가 2배로 되면 얘가 2배니까 2배의 제곱인 4배가 된다라고 했지. 맞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자, 운동의 에너지가 2배가 됐대. 그러면은 S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얘는 제곱이라는 게 없잖아. 얘도 제곱 없고 제곱 없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정비례. 2배가 되면 2배가 되고 얘도 2배가 되면 2배. 속력만 구하는 공식에 얘 구하는 공식에 속력에만 제곱이 따라 붙잖아. 그러니까 속력만 제곱 신경 써주면 돼. 2배가 되면 4배가 된다. 맞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운동 에너지와 일의 전환 문제. 얘는 아무리 개념을 설명해 줬어도 문제에 어떻게 대입하는지를 응용을 못하면 하나도 풀어내지 못하면서 개념을 이해했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가. 그래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경우, 다른 경우, 이렇게 나무도막을 치는 경우, 그 다음에 자를 치는 경우, 그 다음에 자동차가 멈추면서 제동거리 문제까지 전부 다 정리해봤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은